안녕하세요. 행복한 삶입니다. 오늘은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삶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아빠의 가정교육 관련한 많은 얘기들을 할 텐데요. 요즘 주 40시간의 영향 때문인지 아빠들의 아이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아이의 유치원 참여 수업에 갔었는데요. 참고로 제 아이는 6살 남자아이고요. 참여 수업에 갔더니 한 반에 한 15명 정도 되었었는데 두 분인가 빼고는 다 아빠들이 왔더라고요. 그 두 분 오셨던 엄마들이 굉장히 당황하셨던 것 같고, 저도 아빠들이 좀 많이 오겠거니 싶긴 했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오실지는 몰랐었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난 아직 애들 교육에 많은 관심이 없는데 라는 아빠들이 계신다면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흔히들 앞으로의 시대는 AI, 로봇들로 인해서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시대가 펼쳐질 것이라고 합니다. 어렵게 생각해보지 않더라도 단순히 암기를 잘해서 지식의 양이 많다는, 즉 기존까지의 한국형 천재들의 그런 교육 방식들은 앞으로는 경쟁력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도 좀 변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인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혹시나 예전에 내가 공부 좀 했었다 라는 아빠들이 계신다면 그 경험과 지식이, 그 성공했던 방식들이 더 이상 우리 아이들에게는 먹히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조선시대를 생각해보면 할아버지도 농사를 짓고 아버지도 농사를 짓고 저도 짓고 제 아들도 대를 이어 농사를 지었을 텐데요. 그때라면 할아버지의 지식, 할아버지의 경험, 아버지의 노하우들이 아들에게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요. 개화기 시대를 생각해보면 서양의 신문물이 막 밀려 들어오는데 아들에게 천자문 열심히 외우라고 시키면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럼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 생기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다 라고 정답을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텐데, 정답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전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민해봤습니다. 시대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가르침, 아빠가 아이에게 해줘야 될 가르침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 고민해봤는데요. 그 역시도 결론을 못 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생각은 했습니다. 먼저 내가 아들과 소통이 잘 돼야 나중에 내가 무언가를 깨달았을 때, 또는 내가 무언가 생각이 있을 때 내 얘기를 아들이 들어주지 않겠는가. 그리고 아들이 나를 어느 정도는 존중해주는 의식이 있어야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친해져라입니다. 흔히들 자식들은 평생 5년간만 효도한다는 말이 있죠. 5년 동안, 즉 5살까지 얼마나 귀엽습니까? 저는 이 5살이 돼 갈수록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아, 이제 이 행복한 시간들이 끝나가는구나. 얘가 여기서 더 이상 크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 물론 가장 좋은 건 5살이 되면 한 명 더 낳고, 또 둘째가 5살이 되면 한 명 더 낳고, 이러면 그 행복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해법이고요. 일찍 퇴근하면 집에서 부루마블 같은 보드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자전거를 탄다든지, 아니면 일상적인 것들을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야구를 보러 간다든지, 골프 연습장에 갈 때도 같이 가서 옆 타석에서 치게 한다든지, 하물며 자동차 검사 받을 때도 둘이 같이 가서 차 병원에 가보자 라고 꼬셔서 같이 가서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틈틈이 많은 시간을 같이 하다 보니 어느 정도는 친해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어려워지는데요. 친해지고 또 존중하는, 아빠를 존중할 수 있어야 나중에 제 얘기를 듣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거기부터가 어려웠습니다. 한 번은 제가 밥을 먹는데 제 아들이 밥을 다 먹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밥상 앞에서 누워서 자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어른이 밥을 먹고 있는데 밥상 옆에서 누워있는 것은 예의가 없는 행동이다,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면 안 되냐고 너무나 선량한 눈빛으로 정말 궁금한 듯이 물어봤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누가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그때가 한 3살? 4살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무작정 아빠는 존중해야 돼, 어른이 식사를 하실 때는 예의 바르게 앉아 있어야 돼,
라고 3살, 4살 된 아이에게 얘기해주는 건 설득력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방법은 어렸을 때부터 세뇌 교육을 시키자 라는 생각에 저희 집안에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항상 밥을 먹을 땐 엄마 아빠 같이 먹고 아빠가 먹자 라는 얘기를 하면 잘 먹겠습니다 하고 식사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 아이들이 먼저 먹습니다. 식당에서든 집에서. 그 경우에는 제가 다 먹었는데 먼저 일어나도 돼요? 라고 꼭 묻고 일어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먼저 먹는 경우에는 아빠가 다 먹었는데 먼저 일어나도 될까? 라고 물어보고 엄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엔 엄마 아빠에게 안녕히 주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가장 강력한 규칙은 아빠가 회사에 갔다 오면 무엇을 하고 있던지 관계없이 현관문에 와서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라고 인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방문교육 선생님이 오셔서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왔는데 그 경우에도 현관문에 나와서 인사하고 다시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끔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폐해가 더 많은 것 같아서 중단했는데 이 3살, 4살 때 칭찬 스티커를 많이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아닌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그 칭찬 스티커로서 규칙을 잘 지키면 칭찬 스티커를 붙여줬고 그에 상응하는 상당한 보상을 해줬었습니다. 이랬더니 저는 아빠를 존중하는 마음을 무의식적으로 세뇌시키자라고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게 돌이켜보면 제가 저희 부모님과 같이 살았다면 좀 더 쉬웠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똑같이 행동하면 아이는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따라했을 텐데 저희 세 식구 따랑 살다 보니까 제가 누군가에게 보여줄 기회가 없고 그러다 보니 아이는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 세뇌라는 방법을 썼었는데요. 제가 아이가 아빠를 존중하게 하자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었는데 효과는 다른 데서 나타났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올 때도 마찬가지였죠. 먹자 하면 먹고 다 먹으면 먼저 일어나도 돼요? 라고 일어나고 하다 보니 보통 요즘 식당을 가보면 아이들은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밥을 먹는다든지 막 움직이면서 밥을 먹는다든지 엄마가 먹여준다든지 하는데 제 아이는 아빠가 먹자 할 때까지 숟가락을 들지 않고 걔는 세뇌당했으니까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다 먹으면 먼저 일어나도 돼요? 라고 허락을 받고 일어나서 식당 먼저 밖에 나가서 뛰어논다든지 하다 보니 식당 아줌마들이 참 예의 바르다 라고 칭찬하기 시작했고 친척들과 밥을 먹을 때도 준우는 굉장히 예의가 바르네 라고 칭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예의 바르다 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살짝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번으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것을 세뇌시켜보자 생각이었는데요. 이건 정말 쉬웠습니다. 제가 먼저 하면 애는 따라하는 거니까.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경비 아저씨 또 주변을 청소해 주시는 분들 인사하고 식당을 간다든지 물건을 산다든지 가게에 들락날락 할 때도 꼭 큰 소리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역시나 제가 하니까 애는 아무 생각 없이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사해야지 누군가에게 물건을 받으면 고맙다 고맙습니다 라고 해야지 라는 말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인사하고 제가 먼저 고맙습니다 라고 대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애도 자연스럽게 따라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의 재밌었던 일은 엘리베이터에서 동네 할머니가 계셔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더니 애도 안녕하세요 라고 따라하고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아빠가 인사를 잘하니까 아들도 착하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졸지에 저도 인사 잘하는 아빠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인사를 안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 약간의 의무감과 함께 열심히 인사를 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빠 존중하라고 시작했는데 점점 애는 예의 바른 애라는 얘기를 듣기 시작했고요. 물론 아직 많이 모자랍니다. 하지만 계속 해 나간다면 이게 하나의 경쟁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의가 바르고 남을 존중할 줄 알고 남을 존중해 주다 보니 남들로부터 관심을 받게 되고 나의 존재감이 뚜렷해지고 그것이 아이들에게 행복한 삶의 시작이 될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성장할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높은 눈 덮인 산 꼭대기에 있고 우리 아이에게 예의, 존중이라는 아주 작은 눈덩이를 하나 만들어서 산 밑으로 굴려주면 눈덩이가 눈 덮인 산을 굴러가면서 눈덩이는 점점 커지겠죠. 제가 예의, 존중이라는 작은 눈덩이를 만들어주고 산을 내려가면서 지식, 경험이라는 눈들이 점점 쌓여가면서 큰 눈덩이가 되고 산 밑에, 즉 아이가 사회에 진출했을 때 가장 기본인 예의와 존중을 바탕으로 쌓여진 지식, 경험이라는 큰 눈덩이가 생긴다면 아이에게 앞으로 사회를 살아갈 큰 경쟁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것이 부모의 역할인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무언가 하나 핵심 가치를 아이에게 알려주면 아이는 그것을 기반으로 자신만의 눈덩이를 불려갈 텐데, 즉 경쟁력을 불려갈 텐데 어떤 것을 심어줄 것인가. 예를 들어 아무것도 심어주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없는 바탕 위에 지식을 쌓고 경험을 쌓겠죠. 또는 돈이 가장 중요한 거야. 또는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또는 1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여러 가지 가치가 있는데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아이에게 주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기반으로 지식을 쌓고 경험을 확대해 나갈 텐데요. 나는 아이에게 어떤 중요한 가치로서 살아가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아이들을 교육시켜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이런 교육 방식에도 또 전문가분들이 보실 때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참 애 키우는 것을 연습해 볼 수도 없고 바로바로가 실전이기 때문에 겁도 나는데 이 예의, 존중, 배려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즉 AI, 로봇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의 이 미래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본 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